네, 안녕하세요. 이제 법인세 마지막 문제 6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6번이고요. 요 문제 6번, 물음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한국의 제19기 사업연도하고 20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요구사항부터 보도록 하죠. 요구사항. 항상 요구사항부터 보셔야 돼요. 요구사항에 주 한국의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답엔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또 양식 주어져 있고요. 제19기 거하고 20기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자료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한국은 2019년 1월 10일에 사용하던 기계 A를 다른 기업의 동종 기계장치 B하고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교환 당시 기계장치 B의 시가는 2천만 원이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기계장치 B를 지금 장부상 계상한 게 2,500으로 잡아놨거든요. 차변에 보시면 2,500원으로 잡았는데 교환 당시 기계장치 B의 시가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우리 교환 거래로 인해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우리 대원칙이 뭐라고 했죠?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그게 요 결과적으로 세법상의 취득가가 돼야 되거든요. 2천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2,500으로 좀 잘못 잡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자산을 감액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산 감액분이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세법은 2천만 원이고 시가 장부는 좀 과다하게 많이 잡은 거예요. 2,500만 원. 장부상으로는 얘를 2,500을 잡았고요.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 하겠죠. 근데 세법은 이게 시가 2천만 원이라 가지고 500만 원만큼은 마이너스 유보 처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유보 한 부분이 이제 5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법은 가액이 2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2천만 원만 감가상각비가 돼야 되는데 회사는 2,500을 잡았으니까 요거 베이스로 감가상각 할 거라는 거 그거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 감액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죠. 요 송금산이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돼요. 자산 기계장치 B를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거 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자료가 나올 건데 그거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회사는 2,500 요 베이스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이 나올 건데 요걸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은 자산이 없는데 자산을 감액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각비를 잡은 거니까 요거는 직부인 대상이죠. 바로 직부인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 이쪽 부분이 시부인 대상이에요. 그거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거기 보시면요. 이제 이번 자료에 기계장치 B에 대한 수선비 그게 나오네요. 자본적 지출이고 주기적 수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수선비로 지출하고 비용 이건 뭐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선비라고 좀 표현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비로 잡은 게 아니라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수선비가 나오면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소액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따져보셔야 되겠고 19기는요. 이때 소액의 기준 금액이 얼마죠? 19기는 소액의 기준 금액이 300이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19기는 2020년 1월 1일 이전분이잖아요. 이전분은 300이 기준 금액이고요. 20기 같은 경우에는 600이 기준 금액이에요. 요거 이번 연도에 개정됐죠. 근데 이번 연도에 개정된 규정이라 가지고 그 이번 연도 이전 거 같은 경우에는 300이 소액 수선비의 기준 금액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 신규 취득 자산은 뭐가 없죠? 전재순이 없죠. 원래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에 뭐 요거에 미달하거나 요거에 미달하거나 이거죠. 전재순의 5%. 전재순은 뭐죠?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이라고 해서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 순액은 감누를 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장부가가 정기말에 있어요 없어요? 이번 연도 2019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달에 취득한 자산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는 이때는 신규 취득 자산이라서 정기말 장부가가 없어요. 재무상태표 상에. 그렇다 보니 이건 고려하실 필요 없고요. 신규 취득 자산은 300, 요 기준 금액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19기 수선비가 400만 원 지출돼가지고 소액이 아니죠. 300만 원 미만이 아니에요. 소액이 아니고요. 20기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 미달하죠. 그래서 20기에는 소액이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여기선 300이고 여기선 600이니까 19기에는 400 지출해가지고 요거에 미달하지 않아서 소액이 아닌 거고요. 그럼 직상각
되는 거죠.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시기에는 500이니까 500이면 전재수는 따져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600이 미달하면요. 600이 미달하거나 전재수는 5% 미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미달하면 소액이거든요. 이미 600이 미달하고 있으니까요. 전재수는 5%는 아예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소액 수선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는 소액이 아니었고 19기에는 400이니까 20기에는 소액이었다. 그거 주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19기에는 직위상각 의제가 되는 거예요. 19기 기준으로 단기 직위상각 의제가 400이 있다는 거. 자산이 되었다가 상각한 걸로 보는 금액이 400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3번 자료에는 20기 말의 기기장치 B에 대해서 해수 가능 가액을 검토해가지고 300만 원의 손상 차손을 손익계 한 서상의 비용으로 계산했다라고 돼 있고 해당 손상 차손은요 물리적 손상에 따른 시장 가치 급락을 반영한 것이다. 자, 손상 차손이라고 회계 처리하면요 어떻게 보자고 했죠? 감가상각비로 보자고 했죠. 어떤 계정 과목으로 적더라도 자산이 없어지는 그런 비용 계정 과목을 잡았다고 하면요 손상 차손으로 장부에 적었죠. 근데 우리는 감가상각비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로 봐가지고 그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면요. 이건 그냥 감가상각비로 봐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하셔야 돼요. 어떤 계정 과목이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이 없어지는 그런 비용 계정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그건 다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자료에 19기하고 20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각각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9기 세무조정부터 할 거예요. 자, 19기 세무조정부터 할 건데 일단 얘는요. 처음에 취득할 때 회사가 잡은 장부가가 2,500이고요. 세법상 잡은 금액이 이게 취득 당시의 시가 2,000이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감가상각 시부인 전에 직부인부터 하셔야 돼요. 직부인 이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부인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직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유보를 추인하는 관점이라고 했죠. 유보에서 출발하시고요. 유보가 지금 500이거든요. 요 유보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곱하기 회사의 감가상각 비율이에요. 요 차이 500은요. 요 2,500하고 장부상 2,500하고 세법상 2천만 원의 차이예요.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비를 잡는다는 거죠. 회사는. 그렇다 보니까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비를 잡으면 이미 세법은 송금 산입해가지고 비용이 됐는데 또 비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 부분은 또 비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송금 산입했으니까. 요 비율을 잡으실 때 뭐 지금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추가로 회사가 더 취득한 걸로 보는 세법상의 관점인 건데 세법상으로 추가로 400만 원치 수선비 지출하면서 자산 취득했고 감가상각한 걸로 보자. 그렇게 보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상각 시분할 때만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장부상으로 자산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500만 원은 장부상 자산 계상한 거 하고 그죠? 장부가 그 세법상의 자산 금액하고 그 차이가 500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2,500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각을 하면서 이 유보가 다 추인되겠죠. 100%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쭉 잡으면서 유보가 추인되는 거예요. 2,500과 2천만 원의 차이로 유보가 발생한 거니까. 근데 세법상으로 이 자본적 지출은 추가로 400만 원치 더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 거지만 이건 2,500하고는 별개의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본적 지출은 회사가 수선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 계상이 없었어요. 장부상으로. 장부상 자산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요 자산 계상한 거 있죠. 2,500. 요거 베이스로 해서 2,500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 잡았나 그걸로 이 유보를 추인하는 거거든요. 2,500 베이스로 비용을 얼마 잡았는지 그 감가상각 비율이에요. 그럼 2,500 베이스로 했을 때 지금 감가상각 비율 얼마 잡았죠? 2,500 베이스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500 잡은 거예요. 500. 그래서 이 500. 그걸 넣어가지고 직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요. 2,500 베이스로 해서 2,500 안에 있는 일부분을 비용 잡으면 그 비용 잡은 비율만큼 요걸 추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20% 비용 잡은 거거든요. 500에 20% 해가지고 100만 원 직분해야 돼요. 송금부 이사님 유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연결하라고 했죠. 요렇게 태극마크. 태극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요걸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잘못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 연결해가지고 시분할 때 여러분들이 또 고려하셔야 되죠. BTD를 하실 때 이제 장부상에 감가상각비 500을 잡았어요. 근데 얼마를 빼야 되죠? 연결된 거. 요 100만 원은 자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삼각비라서 우리가 삼각비를 전부 이렇게 전체 금액이죠.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합힌 거 합쳐가지고 500을 잡았는데 500 중에서 요 100만 원, 요 100만 원은 이미 직부인 된 거니까 남아있는 거 400 파란색 부분 그거에 대해서 시부인 하셔야 돼요. 요걸 빼는 거죠. 100만 원은 요거 빨간색 부분 얘기한 거죠. 감가상각비가 전체 요 금액만큼 잡혀 있잖아요. 이 금액만큼 잡혀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직분해서 날라가고 파란색 그것만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자본적 지출 수선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을 미달하지 않았어요. 19기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감가상각한 걸로 보죠. 요거는 자산을 추가로 더 취득했고 세법상의 관점으로는 자산을 추가로 더 취득했고 즉시 상각한 것으로 봐야 돼가지고 단기 직상각 의제에 요걸 합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800이 되는 거고요. 요거랑 이제 상각 범액 한도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세법상의 자산 얼마죠? 2,500에서 연결된 거 500 빼셔야 돼요. 세법은 얼마죠?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2,500에서 500 뺀 거죠. 2,500에서 500을 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단기 직상각 의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500을 빼고 요거는 더해 주셔야 되겠지. 연결. 자산이 되었다가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법상의 가액은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2,400이죠. 요 2,000만 원에다가 400 더 있는 거예요. 취득했다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 상각률은요. 상각률은 거기 또 자료에 나와 있죠. 5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는 기기장치에 대한 상각 방법, 내용연수를 신고를 안 했대요. 기기장치 내용연수,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이고 내용연수별 상각률이 나와 있죠. 그러면요. 기준 내용연수 적용해야 돼요. 무신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상각 방법은요. 무조건 정률법이죠. 기기장치니까. 기기장치는 정률법. 8년 정률법 선택을 하시면 0.313이 되는 거고요. 처음 취득한 연도에는 월할 상각 좀 주의하셔야 돼요. 월할. 몇 월 달에 취득했죠? 1월 달에 취득했죠. 그리고 이게 1월 달 며칠이죠? 1월 10일이죠. 그리고 1개월 미만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2가 되겠네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니까 3년도 1년짜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냥 1년치 12분의 12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언제 취득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뭐 4월 달에 취득했을 수도 있고 뭐 7월 달에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할 계산을 첫 연도에는 꼭 고려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뭐 12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얼마가 나올 거냐면 751만 2천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751만 2천원 상각 부인액이 48만 8천원 그렇게 나와서 이걸 또 송금부의사님 유보해야 되겠네요. 세무조정이 요 상각 시분하면서 요거랑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답안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기기장치 처음에 취득할 때 장부상 2,500 잡았고 세법은 2,000만 원이니까 그 차이 500만 원만큼 감액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부인, 시부인 요게 따라 나오는 거죠. 직부인, 시부인, 직부인하고 그 다음에 시부인하고 그런 식으로 직부인, 시부인 그렇게 한 거예요. 직부인 한 게 100만 원이었어요. 500 곱하기 회사의 감가상각 비율이에요.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 할 거니까 2,500 중에서 500만 원어치를 비용 잡았거든요. 그래서 2,500에 500, 20% 감가상각 쭉 하면서 이게 추인되는 거고요. 500 중에서 100이 추인된 거죠. 그 다음에 상각 시부인 나머지 금액, 나머지 감액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단기직 상각 의제가 있었죠. 그거 가지고 상각 시부인 했습니다. 상각 부인액 유보가 발생했고요. 이제 20기를 하는 거예요. 20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20기에는 손상차손이 또 있었고요. 요거는 소액이 아니었어요. 수선비 같은 경우 500만 원이라 가지고 600에 미달해서 소액이었죠. 소액이라서 직상각 의제 특례가 적용된다는 거죠. 소액이라 가지고 직상각 의제 특례로서 전액 송금이에요. 20기 기준으로는 단기 직상각 의제가 요거 수선비는 없고요.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어요. 요때도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 직부인, 시부인 하셔야 돼요. 직부인, 시부인. 감액한 게 있잖아요. 감액한 게 있으면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직부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시부인 하셔야 돼요. 근데 직부인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이 500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500의 차이는 언제 추인되죠?
이게 회사는 장부가가 2,500으로 잡았고 처음에 취득할 때 근데 취득할 때 세법상의 가격이 2,000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비를 잡을 거라는 거죠. 세법은 2,000만 원만 감가상각비가 돼야 되는데 장부는 2,500 베이스로 감가상각비를 2,500 잡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쭉 상각이 되는 거죠. 그 퍼센티지로 이게 100% 2,500이 비용이 되면 500이 다 추인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2,500과 2,000만 원의 차이가 500이에요. 그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500 베이스로 비용 잡은 거, 2,500 중에서 비용 잡은 그 비율만큼 유보가 추인되는 겁니다. 얘는 2,500 베이스로 비용 잡을 거고 세법은 2,000만 원만 비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500 베이스로 비용 잡은 게 여기서는 뭐가 있죠? 일단 감가상각비 500 잡았고요. 2,500 베이스로. 그 또 뭘 잡았죠? 손상차손. 손상차손도 2,500 베이스로 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 자산 계상분에서 비용 잡은 거예요. 손상했다라고 해가지고 시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2,500 베이스로 300을 더 잡은 거거든요. 이것도 2,500 베이스로 잡은 비용이다 보니까 그것만큼 직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00만큼 감가상각 잡았고 또 손상차손을 또 300 잡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첫 번째 19기에는 감가상각비 잡은 거 500이었죠. 얘는 500 플러스 손상차손 해가지고 800 잡은 거예요. 800. 2,500 베이스로 해서 잡은 비용이 800이었기 때문에 유보도 800만 원에 해당하는 유보가 추인돼야 되는 거예요. 2,500하고 2,000의 차이가 50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500을 비용 처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 비율 따라서 유보가 추인되는 거고 2,500을 전부 다 100% 비용 잡았다고 하면 유보가 100% 추인될 건데 2,500 중에서 일부분을 지금 비용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추인되는 거예요. 근데 800이 요거 회사가 2,500 베이스로 해서 이 금액 베이스로 해서 비용 잡은 거니까 유보도 800 베이스로 추인해 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직부인 금액이 500만 원 유보에서 출발하셨고요. 2,500 중에서 얼마를 비용 잡았죠? 감가상각비 500 하고요. 손상차손 잡은 게 있잖아요. 손상차손. 요 감가상각비로 보자라고 했죠. 이름만 다를 뿐이고 감가상각비로 잡은 거예요. 감가상각비로 회사가 2,500 베이스로 자기가 자산을 잡은 2,500 베이스로 비용 잡은 거니까요. 요거 넣어가지고 직분을 하셔야 돼요. 요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2,500과 2,000의 차이가 요 유보고 유보는 이 2,500을 비용 계산함에 따라서 추인된다. 이런 개념이고 2,500 중에서 비용 계산한 것이 800을 잡은 거예요. 800을. 그래서 800 베이스로 해서 직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얼마죠? 이게 16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송금부산이 유보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시부인 하는 거죠. 시부인 하실 때 요거는 이제 연결인데 요거 800에 대해서 회사가 감가상각비, 뭐 손상차손 이런 식으로 비용 잡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부인 된 게 있죠. 800에서 또 이게 전체 800이에요. 800 중에서 이만큼이 직부인돼서 날아갔죠. 그러면 남은 부분, 요게 시부인 대상이거든요. 남은 부분, 요게 시부인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160은 빼야 돼요. 연결된 거. 그래서 빨간색, 요거 160이죠. 그거 날려보내고 나머지 파란색을 구한 거죠. 그리고 단기 직상과 의제, 소액수선비 있어요, 없어요? 요게 소액수선비는 소액이라 가지고 직상과 의제 특례로서 전액 송금 인정받아요.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감가상각비가 아니니까 얘는 넣을 필요가 없겠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구하면 여기 얼마가 되냐면 640만 원입니다. 640만 원. 그 다음에 상각 범위 구하는데 정률법이니까요.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거 2,500에서 500 빼면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작년도에 또 추가 취득한 거 400만 원 있었죠. 그럼 세법상의 가액은 얼마죠? 2,400. 2,400이 세법상의 취득가가 되는 거고요. 취득가는 2,500에서 500 빼고 플러스 400 해가지고 세부상의 취득가고 거기서 세부상의 감누를 빼면 되겠죠. 작년도 세무조정 했으면 직접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직접법으로. 간접법으로 막 구하실 필요 없고요. 직접적으로 세부상의 취득가액에서 세법상의 감누를 빼시면 돼요. 세법상의 감누 얼마일까요? 세부상의 감누는 작년도 세무조정 했잖아요. 800 중에서 48만 8천 원 송금 부산이 됐기 때문에 송금 인정된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는 요거예요. 751만 2천 원. 2,400이 세법상의 취득가예요. 정기, 지기상각, 의제까지 더한 거죠. 취득가에서는 단기분이든 정기분이든 지기상각, 의제 누객을 더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법으로 구한 거예요. 세법상 취득가에서 세법상 감누 751만 2천 원 빼면 그러면 바로 세법상의 미상각 잔액이 나오죠.
간접법으로 구하면 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정기 세무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법으로 세법상의 취득가에서 세법상의 송금 인정된 감도를 뺀 겁니다. 직접법. 그 다음에 상각률은요. 0.313. 기존에 있던 자산이니까 월할 상각은 생략해도 좋겠죠. 그렇게 하면 상각 범위액이 나올 거예요. 상각 범위액은 516만 744원. 자,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나오죠. 1, 2, 3, 9, 2, 5,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것도 송금 부의산입 유보해야 되겠죠. 세무조정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죠. 요거 감액분 상각비 직부인하고요. 그리고 상각 시부인하고요. 이렇게 두 개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감액분 상각비 먼저 직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부인해야 돼요. 항상 여기 감액했으면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다음 연도에도 얘가 일단 직부인, 그 다음에 시부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 손상차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손상차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2,500과 2천만 원의 차이가 이 유보잖아요. 이 유보는 언제 추인되죠? 2,500을 서서히 비용 계상하면 그 비율만큼 추인되는 거예요. 2,500. 우리 세법은 2,000이 송금이 돼야 되는 금액이지만 장부는 2,500으로 자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2,500 베이스로 해서 감가상각을 할 거라는 거죠. 2,500을 또 비용 잡을 건데 요거는 천년도에 19기에는 500을 2,500 중에서 비용 처리했고요. 20기에는 2,500 중에서 요 2,500 중에서 비용 처리한 게 800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손상차손도 2,500 안에 있는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한 거니 얘까지 넣어가지고 유보를 추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주의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요 손상차손을 넣느냐 마느냐 그거 좀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명칭만 다르지 그냥 감가상각비고 또 2,500 회사가 자산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잡은 거니까 그것도 유보를 추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명칭만 다를 뿐 그냥 감가상각비로 보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 하도록 하죠. 자, 물음 2인데 물음 2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금액 그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요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요거 어렵지 않았죠? 주한국영리내구법인이고 제20기 3년도 말에 해산 등기했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다. 뭐 1년짜리 법인이고요. 그 요구사항 보시면요. 청산소득 금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그 자녀재산 가액 구하고 여기서 자기 자본 빼면 청산소득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면 요건 종속적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자, 일단 자료를 보시면 1번 자료에 주한국의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및 자산의 한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금액인 5억 6,500만 원에 상환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산 및 한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자산하고 한가 내역이 나와 있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거기 장부가하고 한가액 나와 있는데 우린 뭘 보면 되죠? 한가액 보시면 돼요. 이거 자녀재산 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는 거예요. 자산 빼기 부채. 근데 자산은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가액이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청산하는 거니까 다 처분했어요. 처분하고 돈으로 바꿨죠. 현재금은 똑같을 거고 1,500.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건 좀 다르겠죠. 한가액의 합계를 보시면 돼요. 자산은 한가한계 8억 500만 원. 요거 합계. 보시면 되겠고 부채는 장부상의 금액 5억 6,500으로 상환됐다고 했으니까 이걸 빼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하면 2억 4천 바로 나오죠. 금방 나오는 부분이고 뭐 계산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요. 해산 등기일로부터 몇 년? 2년이죠. 2년.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한 게 있으면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 아시죠?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전입일을 보시면 2019년도 2월 25일이 있고 2017년도 2월 28일이 있는데 지금 해산 등기일이 2020년 말이에요. 20기 사업년도 말에 해산 등기를 했다라고 서문에 나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거는요. 요거는 2019년도 2월 25일 요때 전입한 게 2년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3천만 원은 자본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걸로 봐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3번 자료에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에 주한국의 자본 내역이 나오죠.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나오는데 자본금 금액부터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에다가 잉여금 더하고요. 잉여금, 세무상의 잉여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성금 이런 게 있으면 빼고 가는 거고 법인세 한금액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더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자본금은요. 거기는 1억 8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2년 내에 자본 전입한 게 3천만 원 있어가지고 요 3천만 원 빼야 돼요. 1억 8천. 요게 자본잉여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본금에 넣었다는 거죠. 3천을 이렇게 넣었는데 넣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에서 이 자본금 같은 경우에 1억 8천에서 3천 빼고 1억 5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1억 5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 같은 경우에 거기 이익잉여금 2천이 있지만 요걸 이제 뺐다라고 하면요. 이익잉여금 2천에다가 뭐가 있죠? 요거 3천. 자본잉여금 3천 또 있는 거야. 넣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빼고 잉여금에서는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잉여금에는 더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잉여금은 세무상의 잉여금이니까 뭘 더해야 되죠? 유보가 있다라고 하면 유보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4번 자료에 단기말 가표에 뭐 2월 결성 자료가 뭐 5천만 나와 있고 5번 자료에 을표상에 기말전에 그래서 5번 자료에 유보가 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500만 원 하고요. 토지 자본적 지출 2천만 원 해가지고 2,500만 원 을표 있네요. 2,500만 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했죠. 잉여금은 2천만 원 플러스 3천 플러스 2,500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잉여금 이건 자본금이고 잉여금 이렇게 구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얼마죠? 그러면 7,5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본금에서 잉여금 더하고요. 2월 결성금 빼야 되는데 2월 결성금은요. 여기서 청산소득에 대한 2월 결성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뭐 아예 2월 결성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빼주시면 되는데 뭐 만약에 이게 2018년도 거다, 2008년도 거다, 2007년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발생연도 제한 없다는 규정을 좀 아셔가지고 언제 발생했든 상관없이 전부 다 빼주시면 돼요. 다만 한도가 있다는 거. 한도가 뭐죠? 이게 2월 결성금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요거의 한도가 이거예요. 앞에 오는 거. 7,500만 원 한도 내죠? 그러면 빼줄 수가 있어요. 7,500 넘어가면요. 7,500까지만 빼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도 내어가지고 잉여금을 한도로, 세무상 잉여금을 한도로 해서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기 자본 또 뭐 어렵지 않아요. 1억 5천에다가 7,500에서 5천만 원 빼고 계산해 보시면 1억 7,500 그렇게 나올 거고요. 청산소득 금액은요. 그럼 자녀재산과에 구했죠. 2억 4천에서 자기 자본 1억 7,500 빼가지고 청산소득 금액 6,500 그렇게 산출되는 거예요. 요 물음 2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칼같이 맞춰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틀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요. 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세법 잘 하시는 분들은 점수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유해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되게 고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뭐 80점, 90점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몇 개 뭐 함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몇 개 함정 빠졌다고 해도 뭐 기본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칼같이 잘만 맞췄으면요 8, 90점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인세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